자, 이번 시간에요. 맨 먼저 보도해 드릴 내용은 MBC 100분 토론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사실상 이 간판 토론 프로그램인데 MBC 100분 토론에서 11일하고 12일 이틀간 자체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기관은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고 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후보를 골라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38.8%가 나왔고 이재명은 32.8%가 나와서요. MBC에서 조사했는데 6% 차이가 나요.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도 이 친여 성향이 비교적 강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가 12.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말이죠. 11월 초서부터 쭉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 말 그러니까 내용이 한참 끌어올릴 때죠. 이때 28.4% 제일 낮았어요. 낮다가 이제 살살 올라와 가지고 지난주에는 30.5 이번 주에 그러니까 11일, 12일이니까 이번에는 38.8 그래서 무려 8.3%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11월 6일, 7일 때 100분 토론에서 보니까 말이죠. 그때 39.5를 찍었어요. 이번에 이제 38.8이잖아요. 거의 다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재명은 32.8%인데 말이죠. 최저치가 지난 11월 첫째 주 32.2였는데 32.8이에요. 이 얘기는 이 박스권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 32.7에서 38.5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32.8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5.5%가 11월 첫째 주입니다. 5.5%에서 살살 올라와 가지고 12.1까지 올라왔는데 1월 7일 시선 집중에서 조사한 13.6%보다는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으냐? 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말이죠. 이재명이가 47.3, 윤석열이 35.1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 문제를 물어봤어요. 단일화를 찬성한다는 48.6 그리고 단일화를 반대한다가 38%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단일화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에 쓴 분들이 단일화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42.1 안철수가 39.8 그래서 한 2.3%포인트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고 단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딱 제안해서 물어보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61.3 그 다음에 안철수가 31.4로 거의 배 이상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가부 폐지가 굉장히 큰 뜨거운 감자인데요. 폐지해야 된다. 예, 이게 어느 정도 높냐면 32.3%고요. 아니야, 폐지보다는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 좀 바꿔라. 이것이 39.9%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이제 MBC 여론조사가 우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약 6%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5개 여론조사 기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5개 중에 3대2로 이재명이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MBC가 나와가지고 6개를 비교해보면 지금 이제 3대3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이 동아일보가 보도를 잘하고 있네요. 네 분을 봉합한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거 맞나? 어디 엇갈리는 여론조사. 그래서 제가 이미 보도해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한길 리서치라든가 리얼미터 이런 데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런데 KSOI, NBS 그 다음에 KBS 이런 데서는 또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MBC는 또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 조사 기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같은 기간이라도 또 조사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시간대 예를 들어서 이 주말 조사할 때 말이죠. 또 낮에 조사하느냐 밤에 많이 조사하느냐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 얘기가요. 이렇게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응답률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조사가 다른데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여론조사가 현실 여론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서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고 동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장기적인 지지율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개별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실제와 근접한 판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말하자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율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빠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2030 세대가 다시 윤 후보에게 돌아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면서요. 다만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볼 때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하락 요인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 주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요, 이 여론조사마다 들쭉날쭉하는 것, 특히 윤석열 후보, 이 반등 모멘텀이 아직은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당내 분열은 해결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수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세대포 이론,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길리서치, 리얼미터, KBS, 지금 KSY, NBS 이런 조사를 쭉 보면은 말이죠.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 전반적인 특징이 지금 이제 야권에서 단일화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합계가 50%가 넘어요. 이 추세를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지난 12월 중순 때까지의 여론조사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는 두 사람 합쳐도 50%가 안 돼. 근데 최근에는요, 전부 50%가 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 때문에, 즉,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선거가 앞당겨지니까 이제 결속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야당 지지층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좀 실망한 층도 결국은 안성윤 후보한테 또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외연이 일부 이제 보수층, 중도층에까지 확장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두 분이 합계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게 어떤 변수를 맞을 것이냐. 지금 7시간 통화 녹취 이게 16일 날 MBC에서 지금 까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내일 바로 이 가처분 신청한 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신청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송될 경우에는 좀 여파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요 조선일보의 배성규 논설 의원이 본인이 작성한 칼럼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참고적으로 둘을 합쳐서 50%가 넘는 거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 이 안철수와 윤석열 합치면은 51.4 그리고 이재명은 36.9.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토마토가 공개한 걸 합치면 50.4, 3. 그 다음에 이재명은 38.2. 이렇게 해서 지금 높게,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타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한쪽으로 완전히 모이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기묘한 시점에 와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박용진 의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재명 쪽에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도 이재명 쪽으로 우호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와줄 수도 있겠다.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측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앞으로 만나서 조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좀 비판적 시각을 가면서 이렇게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 박용진 의원이 언론에 밝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이게 사실이라면 참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뭐 문 닫아놓고 둘이서만 얘기하고 과거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 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의 한 발언의 이 질적 변화 이 패턴을 보면 뭐 김종인 위원장 했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저라도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맞아 이 박용진이 한 거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헐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박용진 위원장이 한 얘기를 당연히 부인하겠지만은
문 딱 닫아놓고 둘이서 한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된다. 당연히요. 이준석 그다음에 김정은 김종인 위원장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정권 교체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예. 그리고 장 외에서라도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준석, 김재원 당연히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판단해 보시되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그런 거짓말하는 거예요. 박용진이가 거짓말하든 김정인 위원장이 거짓말하든 만약에 박용진이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이요 조선일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용진 의원이 어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란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윤석열 후보와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 박 의원 이야기는 쓸데없는 소리다 딱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가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했을 때 비서실장을 한 인연이 있어서 가끔 보는 사이다. 12일 만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만남이다. 어떻게 지금 이 전쟁 중인데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위원장을 했고 지금 박용진이는 저쪽 공동선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의미가 만나냐? 이거 자체가 저는 신뢰를 안 줘요. 예.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게 맞죠. 예.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예 공개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예. 예. 자, 그러면서 이 박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다시 돕지는 못하도록 하겠다까지 얘기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인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이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 이달 말까지 지켜보자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윤 후보가 전식 바짝 차리고 감정 관리를 잘 해야 할 시점이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 지금 이제 연말연시 지지율 하락세를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고통스럽게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설 전, 한 달 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거는 뭐 옳은 얘기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 과연, 어느 정도로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공작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협조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 씨의 사인 경찰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수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러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인 결과 어떻게 경찰이 발표했는지 일단 대동맥 파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많아요. 왜냐하면 유족 측에서 얘기한 거하고 경찰의 사인 발표하고는 상당한 좀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합니다. NBS.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과의 편차가 말이죠. 무려 9%나 나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홍이 해결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큰 편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 총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친여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면접조사 하는데 이 면접조사 한다는 것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평가도 나오고 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뭔가 수상해요.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병철 씨 이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 상가가 정말 민주당은 20년 이상을 당원해왔는데요. 우리 야권 인사들의 근족이라든가 조화만 있지 민주당 측에서는요 단 한 명도 없고 조화도 없다. 굉장히 쓸쓸하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요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실체냐. 자, 이 떠나는 분을 이렇게 써놔서야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3개 정도의 녹취록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해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렌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우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양자 토론이 설 연휴 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측 협상단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런 다자 토론대로 가되 지금 이제 설 전에 양자 토론,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후보가 저는 이 진정성 면에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나라 살리는 정책과 공약을 제기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의당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상정 이 후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허경영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2차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1월 중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기존 선대위 일괄 사퇴해서 사실상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딱 꺼놓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오늘 밤에는 집으로 방문할까 생각 중이다. 이러한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보가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하다. 심상정 의원실은 후보와 소통이 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역시 후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심상정 후보의 숙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운동을 더 한다고 해서 후보가 거기에 마음을 쓰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첫 번째 선대 인선했을 때 1월에 2차 선대위를 하기로 했었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2차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후보와 최종적으로 상의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찰나에 숙고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리고 후보 사퇴론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판단하시든 당은 판단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동안 후보께서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심 후보를 믿는다. 이 얘기는요, 결국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퇴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요, 핸드폰까지 꺼놨다라는 얘기는요,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상정 후보에서의 극단적 선택은 물리적인 이 몸과 관련된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과 관련된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후보를 사퇴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정계를 은퇴하는 방안, 그래서 뒤에서 백의 종군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것이다.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의당은 말이죠, 사실상 우리 한국인은 맞지 않아요. 정의당의 핵심이 뭡니까? 저쪽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정의당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허경영 후보가 오히려 야, 장관 자리 한 자리 들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이렇게까지 지금 허경영이가 지금 이 상황에 올라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지율을 보면요, 이 허경영보다도 지지율이 낮는 조사가 조금씩 나와요. 이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 허경영이는 3.2인데 심상정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적으로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5개 조사기관을 쭉 보니까 말이죠, 이 5개 조사기관은 지난번에 이 내용이 타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말이죠, 아주 친여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한데 이런 데서는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폭도요, 제법 커요. 오늘 지금 MBS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지금 두 군데는요, 이 두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한길 리서치하고 리얼미터 두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이 세 군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네 군데죠. 여기를 보면 날짜는요, 10일하고 12일까지니까 제일 최신 업데이트된 이 서베이입니다. 이재명이가 37, 지난주에 비해서 1%가 올라갔고, 윤석열은 28%, 여기는 올라간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리고 안철수는 2%가 올라서 14%가 됩니다. 그리고 심상정은 3%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20대를 놓고 보면요,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똑같이 21%, 그리고 안철수는 16%를 보고,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이재명이가 48%, 윤석열 후보가 27%로 21%나 높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냐 아니면은 이 안정이냐. 심판론이 45, 그리고 안정론이 42. 그래서 이 안정론은 3%가 빠지고 심판론은 3%가 올라가서 지난주에는요, 안정론이 더 셌는데 뒤집어졌어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이 35%, 그리고 정의당이 4%가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부정이 44, 긍정이 44, 부정이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NBS 여러분들 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거 전부 친여 성향이 굉장히 강한 데이고요. 그 다음에는 면접 조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면접 조사하면 여당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참 저기한 것은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뭐 때문에 지지하느냐 물어보니까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43%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가 70%고요.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가 33%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 이것은 70%가 계속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층의 81%가 그냥 지지하고요. 윤석열은 74%, 안철수는 43%, 심상정은 33%.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의 결속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누가 제일 잘할 거로 보이느냐? 그러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재명 43이고요. 윤석열이 18, 안철수가 15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지금 NBS가 이렇게 9%나 앞서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것, 즉 이재명이 앞서는 것이 KSOI, 지난 7일날 8일날 조사한 건데요. 윤석열은 35.2, 이재명이 37.2, 안철수가 15.1입니다. 그래서 약 한 2% 정도, 1.6% 정도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KSOI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좌파의 김갑수 평론가, 이 사람이 주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면접. 그 다음에 또 KBS,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NBS에도 한국 리서치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KBS는 똑같이 아까 7일, 8일, 9일입니다. 그러니까 KSOI하고 비슷해. 이걸 보면은요, 아예 KBS는요, 윤석열은 어디다가 갖다 내버렸느냐? 3위에다가 갖다 내버렸어요. 이재명이 27.2, 안철수 20.2, 윤석열 16.2. 그래서요, 11.5%나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은 굉장히 친여 성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면접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결론 다음에 하나, 두 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디서 앞서느냐? 쿠키뉴스가 얘기한 한길 리서치입니다. 이거는 8, 9, 10일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38, 이재명이 35.4, 그 다음에 안철수가 11인데요. 지금 이 윤석열과 안철수는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34.9에서 38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만 떨어져요. 42.4에서 35.3 급락. 그 다음에 안철수는 5에서 11 급등입니다. 자, 한길 리서치.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리얼미터 YTN 의뢰인데, 이거는 10일하고 11일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이겨요. 39.2 대 이재명이 36.9, 그 다음에 안철수 12.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왜 오늘 발표한 NBS 조사 믿기가 어렵다, 뭔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는 이유는, 자, 지금요 5일, 4일, 5일, 6일 이 내용이 아주 제일 최고로 나쁠 때예요. 자,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전부 다 지금 NBS의 경우는요 10, 11, 12일이잖아요. 바로 요즘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거의 일주일이나 다 돼가요. 내용이 마무리된 지. 그 이후로 윤석열 이 행보, 그 다음에 대외적인 입장문, 발언, 실상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개선됐어. 특히 2030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듣고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유세에 적극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짧은 쇼츠, 그 다음에 일곱자 메시지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아주 단타형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층의 지지율이 크게 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까지도 지금 따라서 할 정도로,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도 따라서 할 정도로 홍보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좀 이제 마무리됐죠.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력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씩 흐르면서 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 90 리얼미터 한길 리서치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등 모멘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9%나 차이가 나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KBS 같은 경우는요, 7, 8, 9거든요. KBS. 그리고 이 KSOI도 7, 1, 8일. 근데 이제 KBS가 27.7대 16.2니까 11%나 떨어뜨려 놨잖아요. 9일날. 그러면 7, 8, 9니까 바로 내용 마무리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여론의 반영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라도 되는데, NBS 10, 11, 12는요 완전히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의 이 자세, 근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 쓴소리를 받고 있다는 거, 메시지 전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준석과 이 공동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반등 모멘텀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분석해 보면 이 NBS 조사 결과는 정말 이상해도 굉장히 많이 이상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이 유세 활동, 홍보 활동, 그리고 정책 공약, 이거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과의 공감대 확산, 이러한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윤석 대표가요, 오늘 부산 KNN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서울대가 되면 한 7% 정도, 서울 전에 7, 8% 정도의 우위가 예상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진행자의 말에 대해서는요,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 적은 전혀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듣다가 갈등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이 단계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윤석열 후보 뭐 신이라는 거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제 신이다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20, 3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일부 조사에서는 전체 지지율도 이재명 후보를 추월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한길 리서치하고 리얼미터예요. 그리고 부산이 소외됐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이 후보가 부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주말에 또다시 불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지지율 상승세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말하자면 이 단일화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